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정동연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에서 역대 가장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마포구가 녹지대 가뭄 대비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평창 600마지기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널리 알리는 데 평생을 헌신해온 정동연 5.18 기념재단 이사장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연결식을 찾은 추모객들은 눈물로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정동연 이사장의 영정사진 앞에 국화꽃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고인의 배우자이자 5.18 동지였던 이명자 전 5월 어머니 집 관장과 유족은 끝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살아온 삶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연결식이 엄수된 5.18 민주광장에는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한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지난 29일 향년 79세를 일기로 별세한 정동연 이사장의 일생은 민주화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5.18 당시 예비 검속으로 군에 연행됐고 이후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에 연루돼 내란 수괴죄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냥 몸 발치로 이렇게 면담하고 있는 모습만 보고 그냥 가는데 김덕수 씨가 기왕 왔으니까 방명록에다가 인적 사항을 좀 기재를 해달라고. 그래서 당시 전남대학교 4학년 이름 이렇게 쓰고 간 거예요.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제 5.18 주모자까지 된 거죠. 1982년 성탄절 특사로 풀려난 뒤에는 광주 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을 역임하는 등 5.18 진상규명에 누구보다 앞장서왔습니다. 특히 고인은 별세 하루 전까지도 5.18 행사에 참여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정동연 이사장의 유해는 국립 5.18 민주묘지에 안장됐습니다. 국민의힘이 광주 전남에서 역대 가장 많은 지지를 얻는 등 의미 있는 선전을 펼쳐 주목받고 있습니다. 광주시장과 전남도지사 선거에서 모두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 선거 비용 보전을 받게 됐고 27년 만에 보수정당 광주시 의원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기환 후보는 이번 광주시장 선거에서 15.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지난 2010년 한나라당 정용화 후보가 얻은 14.2%의 보수정당 최고 득표율을 갱신했습니다. 보수정당 후보가 광주시장 선거에서 2위에 오른 것도 지난 1995년 이후 무려 27년 만입니다. 전남도지사 선거에서도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가 18.8%의 지지를 얻으며 2위에 올랐습니다. 광주 전남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모두 15% 이상 지지를 얻으면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됐습니다. 향후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이 광주 전남에서 출마할 기반이 생겼다는 평가입니다.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14.1%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27년 만에 보수정당 광주시의원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지난 대선부터 윤석열 대통령에게 두 자릿수 지지를 보냈던 지역 민심이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당 독점 체제에 대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의 민주당의 독점 부대였던 우리 광주를 제대로 된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서 이제 정치적인 견제가 이제 시작되는 초석을 까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진보 진영의 심장부로 불리는 광주 전남에서 국민의힘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면서 굳건했던 지역주의가 완화될 수 있을지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5월 현재 서울 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64%밖에 못 미치는 135.7mm로 약한 가뭄 단계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6월 초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마포구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가로수와 녹지대 가뭄 대비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마포구는 가로수와 녹지대 가뭄 대비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집중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수목 진단과 실태 조사를 통해 가뭄 피해를 입고 있는 가로수 360여 그루에 물주머니를 부착하고 급수 차량 9대를 운행해 급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월드컵로 등 12개 노선 가로변에 전담 인력과 장비를 배치해 가뭄 해소 시까지 적극 대응하며 지난 4월 건강한 녹지대 형성을 위해 생육이 불량한 가로수를 나무 병원에 진단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가로수 등 피해 수목을 예찰하고 집중 관리해 쾌적한 가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명절의 활기찬 모습이 생각날 수도 있지만 접근성과 편리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문을 망설이곤 합니다. 이에 망원시장은 배송과 취식 장소, 친환경 캠페인 등을 통해 편리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망원시장에서 같이 소비를 할 수 있는 변화들을 안내드립니다. 전통시장은 맛있는 음식과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하지만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저하는 예비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망원시장은 배송센터와 상생 프로젝트, 카페M과 용기내 망원시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망원시장 배송센터는 5만 원 이상 주문 시 무료로 배송되며 망원시장 콜센터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동네시장 장보기를 검색하면 1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로 인근 지역에 배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카페M은 시장의 먹거리 활성화를 위해 1인 1음료 주문 시 어떤 음식이라도 취식 가능한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망원시장은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용기 내 망원시장을 통해 친환경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시행 중인 희망 2배 청년 통장, 올해 신규 참여자 7,000명을 모집합니다. 희망 2배 청년 통장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에서 34세 청년 중 월 소득 255만 원 이하인 이들이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 3년간 저축할 경우 저축액의 100%를 원금과 함께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6월 24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부양 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 재산 9억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수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접수기한 내 제출 서류 미비 시 별도 추가 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니 꼼꼼히 확인해 접수하기 바랍니다. 2022년 희망 2배 청년통장 신규 참가자 모집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누리지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시 소식입니다. 수소는 온실가스, 미세먼지 걱정 없는 친환경 에너지인데요. 대전시가 관내 2호 수소버스 충전소를 준공했습니다. 대전시가 친환경 대중교통 확대를 위해 낭월 수소버스 충전소를 구축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충전소는 낭월 버스공영 차고지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 면적 2,103제곱미터, 연면적 534제곱미터 규모로 6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낭월 수소버스 충전소 충전 설비는 총 2기로 하루에 버스 40대, 승용차 240대 등이 대기 시간 없이 연속 충전이 가능하며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또한 오는 7월부터는 충전소에 충전원 2명을 추가 배치해 매일 오전 4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에는 현재 8대의 수소버스가 운행 중이며 시는 연말까지 35대의 수소버스를 추가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수소버스 보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전 시립박물관이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박물관 속 작은 전시를 개최했습니다. 대전 시립박물관이 다가오는 단오를 기념해 박물관 속 작은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상설전시관 한편에 마련돼 있으며 설, 추석과 함께 3대 명절로 불리는 단오와 관련된 유물인 동국세시기, 부채, 수레바퀴 모양 떡살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리모델링한 대전 시립박물관 상설전시관은 고대부터 근대까지 대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619점의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획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대전의 역사는 물론 우리나라의 오랜 명절 단오의 의미와 풍속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대전 시립박물관 전시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모한 2022 K-스마트 등대 공장에 전국 11개사가 최종 선정된 가운데 대구에서는 주식회사 JVM과 주식회사 진양오일실이 선정됐습니다. K-스마트 등대 공장은 세계경제포럼이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 공장을 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지능형 공장으로 선정된 기업은 3년간 국비 최대 12억 원을 받습니다. 대구에서 선정된 주식회사 JVM은 약품 조제와 관리 자동화 솔루션 세계 시장 1위 기업으로 병원, 약국, 약포장 시스템 글로벌 시장에서 최고를 위한 지능형 제조 혁신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사물 인터넷을 통해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클라우드형 해결책을 구축해 제품의 이상 여부를 미리 감지하고 사후 관리하는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자제품과 자동차 고무실 전문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진양오일실은 고무업종의 노동의존형 제조 공정에 스마트 제조 기술을 적용해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빅데이터 기반 공정 조건을 최적화할 방침입니다. 제7회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연합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강창 파크골프장에서 열렸습니다. 제7회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연합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31일 강창 파크골프장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권영진 시장과 대구시의회 장상수 의장,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 대구시 노인회 이장기 회장, 현재룡 국민건강보험 대구경북 지역본부장이 특별팀으로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대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일상회복의 소중한 발걸음이라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며 서로 배려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구시가 하반기 동대구 시장과 전자상가, 용산 종합 큰 시장을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시설 현대화를 추진합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은 2002년부터 대구시가 상권 활성화와 고객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시행 중이며 사업비의 75%를 대구시가 부담하고 15%는 구군, 10%는 시장 자체 부담으로 추진됩니다. 먼저 북구 동대구 시장의 소방시설을 교체하고 전자상가는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오수배관 교체 공사를, 달서구 용산 종합 큰 시장은 아케이드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600마지기 호밀밭에서 평창 600마지기 축제가 개최됐습니다. 평창 미탄면에 위치한 청옥산 600마지기는 벽시 600마를 뿌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평원이라 하여 붙여진 지명입니다. 축구장 6개 정도를 합쳐놓은 넓은 초원으로 이미 많은 관광객들에게 평창 여행의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평창 600마지기 축제위원회에서 주관하고 600마지기 생태농장에서 주최한 이번 축제는 송어 부화를 성공한 함준식 박사와 유기농 농사로 토양을 살리는 데 일조하고 있는 이해극 회장 등 개척자들의 정신을 되새기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호밀밭에서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1시간 동안 엄기종 연주자의 오카리나 연주, 고전무용과 난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이어 미탄시장 상설무대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산울림 악단의 공연도 선보이며 국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함영식 축제관리총괄자는 많은 국민과 관광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청정 강원에서 대자연의 호연지기를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창구는 12월 30일까지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하절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기요금이 지원됩니다. 동절기의 경우에는 2022년 10월 12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차감과 함께 국민 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등유, LPG 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신설 내용으로는 수급자 편익 증진 및 바우처 사용 재고를 위해 동절기 바우처를 최대 4만 5천 원까지 하절기에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여야 하며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군은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이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무사히 보내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성군이 학습자 중심의 맞춤형 방문 평생학습 서비스인 2022년 배달 강좌를 오는 12월까지 운영합니다. 군은 배달 강좌 시작에 앞서 4월부터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 접수를 받았는데요. 그 결과 28개 프로그램에서 264명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초 20개 강좌 개설을 목표로 진행했으나 8개 강좌가 초과 신청된 것으로 군에서는 신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강좌당 운영 횟수를 30회에서 21회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신청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생활체육과 노래 및 악기 연주, 가정생활 소품 만들기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습니다. 행성군 청일면 복명리에 위치한 고라데이 농촌체험 휴양마을에서 캠핑 축제가 열렸습니다. 고라데이 마을은 발교산과 병무산, 수리봉에 둘러싸인 아늑한 산골 마을로 화전 운막 체험, 신만이 체험 등 다양한 이색 체험을 즐길 수 있는 횡성의 대표 농촌 체험 휴양 마을입니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트렌드를 반영하여 캠핑 사이트를 늘리는 등 캠핑 여행지로도 인기를 모아왔는데요. 사단법인 횡성군 농촌체험 휴양마을협의회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고라데이 캠핑 페스타로 주요 행사로는 프리마켓과 함께 목공체험, 화전 운막 LED 모형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을 통해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분야 앵커 기업 22곳을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본 사업은 도와 11개 시군이 함께 기술개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및 제품 서비스 개발을 지원하며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컨설팅과 마케팅, 환경 공정 개선 등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올해 시군 경쟁력 강화 산업 육성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군 단위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 중소기업의 참여를 활성화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2022년도 지자체 추천 안심 관광지에 충북 관광지 17곳이 선정됐습니다. 안심 관광지는 지난해부터 한국관광공사가 지자체 추천을 기반으로 평가 선정한 관광지이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치유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위생 안전관리가 우수한 관광지를 말합니다. 충북에서 선정된 17곳의 안심관광지는 청남대와 중앙탑 사적공원, 국립제천치유의 숲 등입니다. 선정된 관광지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내 특집관 추천 안심관광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통합 홍보됩니다. 이어서 전라도 소식입니다. 나주의 한 농촌마을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서 뒷산 일대가 깎여나갔습니다. 호우 피해를 우려한 주민들은 공사를 막아선 상태인데요. 업자 측과 주민들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장마철 대비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무들이 모두 잘려나간 산은 벌거벗은 채 민둥산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무 한 그루 없는 경사지는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이 태양광 사업자가 이 태양광을 하기 위해서 나무를 무자비하게 지금 다 비워본 거잖아요. 나주시는 지난 2018년 5월경 농촌마을의 뒷산인 백룡산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 허가를 내줬습니다. 지난 3월쯤부터 태양광 발전소 사업자들은 발전소를 짓기 위해 백룡산 일대의 산을 깎고 나무들을 잘라냈습니다. 산이 깎여나가 붉은 옆구리가 드러나자
마을 주민들은 호우 피해를 우려해 공사를 막아섰습니다. 그렇죠. 이 마을은 비가 많이 오면 항시 위험하다는 그 마을이에요, 지금. 지난 2018년 11월 태양광 발전소는 경사도 15도 미만일 때 설치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법 개정 이전에 허가를 받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2도 미만입니다.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해서 허가난 기준이 그렇습니다. 협의가 아예 끝난 게 아니라 지금 협의 중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오지만 업자 측과 주민들과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집중호우의 자칫 인명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무소속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바람이 거셌는데요. 민주당 불공정 경선으로 반민주당 정서가 불면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7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배제된 뒤 탈당을 한 노광규 순천시장 당선인은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운 민주당 후보를 제압하며 10년 만에 다시 시정을 이끌게 됐습니다. 전현직 맞대결로 관심을 모은 목포시장 선거는 무소속 박홍률 당선인이 현 시장인 김종식 후보를 누르고 4년 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현직 시장이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무주공산이 된 광양시장 선거는 인물론을 내세운 무소속 정인하 당선인이 민주당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현직인 김산 무안군수 당선인은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자 무소속 출마에 재선의 축배를 들었습니다. 김희수 진도군수 당선인은 무소속으로만 내리 4번의 도전 끝에 승리를 안았습니다. 무소속 강종만 영광군수 당선인은 16년 만에 군수직 재탈환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당이 무공천 선거구로 지정한 강진 군수 선거는 무소속 강진원 당선인이 현 군수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민주당과 무소속 후보 간 경합 지역은 10곳에 달했습니다. 민주당의 오만한 태도와 공천 잡음이 무소속 돌풍을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 대한 냉담한 민심이 2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4년 전보다 전국적으로 투표율이 10%포인트나 떨어졌는데요. 특히 광주는 30%대 투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남은 전국 최고 투표율을 보이긴 했지만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에 그쳤습니다. 광주 전남 투표율 추락의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82%의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던 광주. 하지만 석 달 만에 치러진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37.7%를 기록했습니다. 유일한 30%대 투표율로 전국 17개 특광역시도 중 가장 낮은 수치는 물론 역대 지방선거 최저 기록입니다. 대선에서 압도적인 지지에도 민주당이 패배한 데 따른 후유증과 공천이 곧 당선인 민주당 독주 체제에 대한 반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광산구청장과 시의원 11명 등 민주당 무투표 당선이 속출한 데다 대부분 민주당 후보들의 우세가 예상되면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때문입니다. 전남은 58.5%로 전국 최고 투표 참여율을 보였지만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에 그쳤습니다. 후보 공천 파행 속에 곳곳에서 민주당과 무소속의 대결 구도가 그나마 투표 열기를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조금 무너진 부분, 그렇지만 국민의힘을 찍기는 싫고 그것이 이 투표 회피로 나타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광주 전남 모두 역대 가장 낮은 투표율은 경쟁 없는 민주당 독점 체제와 공천 파행으로 인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지역 민심의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6일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5곳 당선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고 참패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들은 전원 사퇴를 결정했는데 선거를 총괄한 이재명 상임고문을 향한 책임론마저 폭발하면서 민주당이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국민과 당원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전원이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선거 평가 전당대회를 준비할 새 지도부 선출 등 갈 길이 바쁘지만 민주당의 내용은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참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출마한 보궐선거에선 당선된 이재명 상임 고문에 대한 책임론이 거셉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 고문이 혁신의 주체인지 아니면 쇄신의 대상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조홍천 의원은 이 고문을 대참패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 사이에선 이재명 살리자고 민주당 죽었다는 SNS 해시태그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선거 패배에 대한 성역 없는 평가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새 지도부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정말로 성역 없이 총체적인 평가를 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우리의 가치, 우리의 의제, 우리의 정책, 이 좌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자는 뜻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한 민주당이 이번엔 쇄신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여전한 민주당의 독점 구도 속에서도 미미하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 맞서 호남 제1야당 지위를 확보하려던 정당들은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국민의힘은 시도광역의회 진출에 성공했고 정의당은 몰락한 반면 진보당은 약진했습니다. 호남 공략에 집중한 국민의힘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10% 초중반대의 정당 지지율을 얻은 국민의힘은 광주 전남 시도광역의회에서 2석, 순천 기초의회 1석을 가져갔습니다. 목표대로 호남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한 셈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광주를 찾아 지지를 보내준 시도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광주와 전남, 전북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대선 대비 득표율의 향상이 눈에 띄게 있었다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에 대한 신뢰가 더 커질 만큼 저희도 더 열심히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광주 전남에서 제1야당 지위를 누려왔던 정의당은 예상 그 이상의 참패를 당했습니다. 전남 도의회 비례 1석, 기초의회 4석을 얻는 데 그쳤고 심지어 광주에서는 구의회 1석이 전부였습니다. 반면 진보당은 약진했습니다. 전남 도의회 지역구 2곳에서 승리를 거머쥐었고 광주 전남 기초의회에서 11석을 확보했습니다. 호남에서 대한진보정당으로서의 지위가 정의당에서 진보당으로 넘어간 겁니다. 정의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이제 외면, 무관심의 대상이 됐고 경우에 따라서는 혐오의 대상마저 된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고 당을 이대로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그야말로 이제 환골탈태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시도 광역의회 2석씩을 거머쥔 국민의힘과 진보당은 민주당에 맞선 제1야당의 지위를 두고 경쟁하게 됐습니다. 2년 뒤 총선을 앞두고 호남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 국민의힘의 서진 정책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의 지역 정치 지형도 바뀌면서 호남의 민주당 독점 체제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골다공증은 골밀도가 낮아져 뼈에 구멍이 생기고 골절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한 병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예방을 위해서는 약물 치료와 칼슘 복용을 해야 하는데 이때 비타민 D를 복용하면 더욱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도 보충할 수 있는 만큼 낮 산책을 하면서 햇볕을 쬐거나 비타민 D가 풍부한 버섯과 계란 등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상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